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1월 13일 월요일 오후 6시 20분 비트코인 현재 1억 4천만원대까지 주말간에 살짝 자리를 좀 지켜주면서 횡보 구간을 좀 유지해주는 듯 했으나 월요일 시작하고 나면서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조금 오늘 이제 1.4% 정도 밀리면서 음봉을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도 좀 많이 빠졌죠. 금요일에 1.6% 정도 나스닥도 빠진 상황에서 오늘도 선물 시장 이제 프리마켓이 8시에 쭉 시작해가지고 지금 시간까지도 이렇게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스닥이 저번 주부터 쭉 많이 빠졌고, 이전에 조금 이제 지켜줘야 되는 지지 라인이었던 여기 이제 쌍바닥 자리까지 깨고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스닥 11시 30분에 열리기 전까지 좀 더 이제 밀리다가 이런 식으로 아랫꼬리 달아주면서 쭉 반등해주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또 이번 주에 터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트럼프 취임식을 일주일 앞둔 상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트럼프 대대적인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사실 또 어느 정도 이번 주 초반에 밀리다가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취임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올라갈 여지도 있거든요. 다만 이번 주에 쭉 좀 과도하게 올랐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취임식 전으로 또 이제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만약에 취임식 전까지도 제대로 반등을 못하고 이번 주에도 계속 조금 힘없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취임식 날 대대적인 조금 어떤 이제 암호화폐 정책 발표라든지 그런 거에 힘입어서 또 대규모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이 어쨌거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고, 1월 20일 이런 대형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약간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스닥이 오늘 개장하면서 이제 월요일장 맞이 조금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반등을 해줄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다만 이제 그렇게 그림이 나온다라고 해도 지금까지도 반등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4시간봉으로 음봉이 또 뜨고 있죠, 나스닥이. 그러면은 여기서 장 시작하고 나서 한번 흔들고 아래로 한번 흔들고 이런 식으로 반등을 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 시작하고 나서의 흔들기가 좀 상당히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지금 기간은 조금 이제 밀리고 있고, 오늘 이제 장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쭉 9시부터 살짝 이제 윗꼬리 달아주고 여기 저항을 결국에 못 들었죠. 이 96K 저항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상당히 있다. 이 노란 네모 박스 기존에 이제 요런 자리들 그다음에 이제 직전에 이제 저항 자리인데 요 자리를 또 이번에 못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쭉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빠지더라도 중요한 또 이제 마지노선 생명선이 이번에 저점 자리를 찍어준 91.1K 바로 직전에 찍은 최저점 자리죠. 여기를 이제 찍고 나서 소폭 반등을 주고 다시 이제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자리가 왜 중요한 자리냐면 일단 여기서 찍고 108K를 간 자리이기 때문에 이 쌍바닥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쌍바닥 자리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여기서 102K까지 쭉 반등 주고 쭉 내릴 때도 안 깼어요. 여기까지 안 가고 요 자리, 그러니까 95,500입니다. 95,500은 이 비트코인이 지켜줘야 될 최후의 마지노선인데, 일단 여기를 안 가면서 저점 여기 깨고 여기서 깼죠. 깨고 91.2K 찍고 지금 주말간에 살짝 이제 반등해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번에 91.2K 이전에 이 바닥 자리를 만약에 깬다 그러면 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게 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5,500을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해도 이 자리 91.2K 깨지는 순간 이 하락의 힘의 세기에 의해서 요 정도 갭은 그냥 밀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사실 마지노선으로 잡는 것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요번에 찍은 요 아랫꼬리 91.2K를 좀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일단 지금 차트 형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물론 나스닥이 빠지면서 같이 밀리는 경향도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트도 결국에는 깨지 말아야 할 자리를 여기 가기 전에 반등 이렇게 주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추세를.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취임식을 맞이하면서 뭐 살려놓은 자리에서 빠진다든지 아니면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취임식 빔이 위쪽으로 터지든지, 결국에 이제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 월요일장 오늘 날씨도 상당히 흐리죠. 날씨도 안 좋고 차트도 빠지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거나 91.2K는 좀 지켜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5,500짜리도 굉장히 뭐 중요한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조금 더 그 위쪽으로 자리 여기 91.2K는 지켜줘야 되고, 어차피 마지노선이고 여기 깨면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찍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쌍바닥 반등을 노려볼만 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름 반등 준 자리고 내려오다가 이런 식으로 반등을 줄만 하겠죠. 빠지더라도 반등 한번 주고, 왜냐면 이제 중요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 한번 주고 뭐 94K, 95K까지 주고 쭉 이제 흘러내리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 단기 반등을 좀 노려볼만 하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카톡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쨌거나 이제 마지노선이다 여기가. 어차피 여기 깨면 안 되기 때문에 뭐 빠지는 거 조금 받아가지고 쌍바닥 반등 한번 노려보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단기적으로 포지션 가져가면서 이제 1월 20일 전후로 어떤 이제 차트를 그려줄 것이냐, 트럼프가 과연 어떤 얘기를 해줄 것이냐,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이후에 차트 방향이 결정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하방 이탈이 나온 상황에서 트럼프 취임식 때 트럼프가 좋은 얘기를 한다면 또 이런 식의 반등을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는 뭐 이번 주에 CPI, PPI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고 앞으로 미국 정부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과연 이 월봉상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트럼프 취임 이전에 여기까지 올려놓고 트럼프 이제 선거 당선되면서 또 이만큼을 올려놨단 말이죠. 어쨌거나 많이 올라온 자리는 막 확실하고 월봉상으로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윗꼬리 두 번 단 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차트가 끝나게 되면은 이거는 이런 식의 이제 직전에 나왔던 마이너스 50%짜리 하락도 나올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에 대한 어떤 전조 증상이죠. 이 자발트들이 주말간에 뭐 올라가는 척하다가 지금 다 내리고 있죠. 알파코크, 뭐 체인 바운티, 그로스톨 이런 거 잡코인들 특징이 뭐 사실 이렇게 주말에 쏘고 이제 그대로 제자리 돌아오는 게 항상 이제 있는 패턴이지만 어쨌거나 요런 애들도 사실 이제 크게 이제 추세가 무너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살짝 불꽃놀이 해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동안에 이 쭉 올라가는 이 상승장 안에서 그래도 이제 롱 관점, 그다음에 상승 관점, 그리고 뭐 현물도 많이 올라왔던 것도 사실이고, 뭐 선물 같은 경우에도 뭐 눌리면 그냥 롱 쳤을 때도 웬만하면은 이제 골 에버리지가 아닌 이상 다 살려주면서 어느 정도 물타기 해도 다 살려주면서 쭉 이제 롱 추세로 이렇게 쭉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림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이번 주에 뭐 PPI, CPI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CPI도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시장에 조금 안 좋은 충격을 좀 줄 수도 있다. 지금 이번 주 1월 15일 22시 30분에 발표될 CPI도 2.9%를 예측을 하면서 전달에 2.7%가 나왔거든요. 0.2%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이제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금리는 사실 더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동결 시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안 풀린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장의 이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이제 상승을 이제 해야 하는 이제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 쪽에는 그만큼 총알이 덜 들어온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M2의 조금 증가량, 물론 증가는 하겠지만 그 폭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 이제 2.9% 예측이 나오면서 시장에 조금 안 좋은 측면을 미리 끼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상 2.9 예측을 했는데 2.8, 2.7 이렇게 좋게 나오면 또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2.9 이상으로 만약에 3%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이제 그걸 빌미로 빅쇼트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변동성이 좀 심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런 이벤트들 PPI라든지 CPI로 인해서 크게 내려간다라고 해도 트럼프 취임식 때 행정명령 발표하면서 또 반등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이번 1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즌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들이 아마도 이렇게 물가도 올라갈 것 같고 약간 이제 차트적으로도 108K 이후에 이제 큰 이제 상승 동력을 약간 이제 상실한 모습, 횡보세로 들어가는 이 박스를 그리고 있는 그런 이제 비트코인의 이 차트 흐름, 그리고 전반적인 이 나스닥의 흐름까지 전체적인 이 경제 흐름상 사실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쭉 이제 밀어 올리기에는 살짝 이제 동력이 조금 부족한 상황, 그리고 그만큼 비트코인의 시가총액도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가권에서의 방향성 자체가 조금 이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 이제 비상 상황이냐, 거기까지는 아니지만은 비상 상황을 갈랑말랑하는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런 중요한 지수,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취임식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서 굉장히 좀 흔들 가능성,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마지노선 자리 잘 안 깨면서 여기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또 다시 우상향을 해주는 흐름, 그러면 요때랑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밀어 올려주는 흐름인데 사실 이제 밀어 올리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위로 가지는 못하고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요 고점 자리 뚫게 되면 또 팍 한번 이렇게 조정 주고 뭐 요런 식의 흐름을 이제 가져가는 게 그나마 이제 우상향 흐름으로 갔을 때 나오는 흐름이고, 한번 시장에 충격을
줌으로써 한번 롱을 좀 대규모 청산시키고 이제 현물 같은 경우에도 손절시킬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짧게 잡으면 이제 91.2K 최후의 마지노선 95,500인데 여기를 한번 깨는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깼을 때 깨고 나서 트럼프 취임식을 맞이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반등롱 트럼프 이제 취임식 때 반등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요. 다만 그렇다라고 해도 이후에 이미 중요 추세 라인을 깨고 내려왔고 트럼프 취임식으로 인한 단발성 상승을 준다라고 해도 대추세가 이런 식으로 꺾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살짝 올렸다가 또 내려오다가 꺾어서 더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향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방향성, 그러니까 첫 번째 방향성은 이거고 두 번째는 한번 꺾고 반등 준다라는 건데 이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좀 이어져 있습니다. 내려온다라고 해도 단기 반등 1월 20일에 또 재료가 있으니까 그거 주고 나서 중요한 건 제대로 이제 빠져주는 케이스가 됩니다. 근데 이게 빠진다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시장이 시즌 종료가 되냐? 그거는 물론 이제 비트코인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지루한 이제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실 이제 지금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가지는 위상 자체가 과거랑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떨어지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떨어져도 어차피 다시 올라가긴 할 건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게 문제고 중요한 거는 이제 한번 떨어지고 나면은 저는 이제 7만 정도? 7만에서 8만 요 박스 정도에서는 살짝 이제 큰 추세상 요 정도 급의 약간 이제 조정기? 그리고 과거에도 2021년도에도 나왔었던 이제 그런 흐름이 되겠죠. 위에서 크게 마이너스 50% 이상 조정 주고 한 번 더 올려주는 척 하는 그림. 요런 식으로. 그리고 요 구간에서 바로 알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주는, 왜냐면 이제 마지막 불꽃놀이 해야 되니까요. 만약에 이제 미니 버전이죠. 이번에 잡코인들이 주말에 이제 한 번씩 쭉쭉쭉 올려주고 알파코크라든지 이런 게 쭉쭉 올려주고 바로 월요일에 팍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듯이 아마도 이제 그런 흐름이 알트 전반적으로 이더리움을 필두로 요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흐름은 왜 나오냐면은 이렇게 쭉 떨어지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고래들이나 이제 메이저 세력들도 여기서 어느 정도 익절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익절한 돈이 어디로 흘러가냐? 여기서 비트를 다시 사냐? 물론 다시 살 수도 있겠지만은 단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서 많이 떨어진 알트들을 매집을 해서 작전을 이제 비트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줄 때, 그리고 비트가 이런 식으로 꺾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쌍고를 찍고 이렇게 쭉 밀릴 경우에는, 뭐 크게 밀릴 경우에는 이런 식의 하락도 지금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메이저 이제 세력들도 여기서 비트 익절하고 내려왔을 때 알트를 타서 쭉쭉 불꽃놀이로 이제 또 엄청난 수익을 땡기고 나서 시장을 이제 떠나고 크게 무너졌을 때 또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그런 흐름을 또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태 나왔던 패턴입니다. 전부 다. 이게 또다시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패턴은 웬만하면 이제 비슷한 형태로 조금 반복이 되는 이제 그런 게, 그게 바로 사이클이겠죠. 반감기 사이클도 마찬가지고 뭐 알트코인 사이클도 마찬가지인데, 어쨌거나 알트들이 올라가려면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 그 돈이 어디서 들어오냐? 비트코인을 익절한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들어올 때, 그리고 그 타이밍은 비트가 어느 정도 내려오고 나서 반등을 좀 하는 척하는 이 구간에서 알트들이 이제 굉장히 세게 펌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은 조금 조심하면서 단기 반등을 노리면서 단타를 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비트가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가 무너지는 순간 일단 대규모로 이제 포지션을 축소해 놓고 비트가 바닥이 잡히는 걸 보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알트들 돌림 펌핑으로 이제 최대한 좀 수익을 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비트가 이제 낙폭의 50%, 30에서 50% 정도 반등 주고 나서는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는 또 이제 대규모로 익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이 왜 이제 과거에도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좀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끝나면서 반감기 1년 뒤부터 1년 6개월까지 왜 강세가 나왔냐, 이런 흐름도 다 해석이 가능한 거죠. 요 자리 비트가 빠질 때 같이 빠지지만 반등 나올 때 더 세게 올라가죠.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쭉 이제 이더리움 따라서 이때 알트코인들이 불장이 나왔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굉장히 큰 하락장이 왔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이 보여줬던 이제 이 사이클, 이 쌍고를 찍는 사이클이겠죠. 여기서 한번 내려주고 올려줄 때 알트들은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한번 눌리고 나서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가격 탄력성이 알트 쪽이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트가 마지노선 깨고 내려간다라고 해도 슬퍼할 일은 아닙니다. 기회는 있다라는 거예요. 내려가면 마지노선 깼기 때문에 비트고 알트도 일단은 다 이제 자른 다음에 내려오고 나서 이 구간에서 바닥이 잡힐 때 알트들을 잡았을 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비트가 여기서 사실 올라가 봤자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물론 올라갈 수 있지만 올라가 봤자고 사실 이제 비트도 저항이 이미 생겨버렸어요. 지금 이 헤드앤숄더를 이미 그렸고 여기서 108K 최고점과 양 어깨 라인 102K에서 104K 정도 되는 어깨 라인에 대한 이 저항을 뚫어야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가면은 여기서 또 저항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힘들게 올라가면 108K에서 또 쌍고 저항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저항이 짧게 나오냐 약하게 나오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처럼 순식간에 뭐 90K 초반까지 또 이렇게 빼는 이런 조정이 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은 비트가 이제 더 이상 위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자리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기 위한 이제 조건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붙어버렸다. 그만큼 몸무게가 많이 늘어나 버렸고 시총도 많이 늘어나 버렸고 무엇보다 이제 시장에서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쭉쭉쭉쭉 올라오던 이 추세 자체가 어쨌거나 이제 차트가 옆으로 누워버리게 되면서 올려놓고 누워버리게 됐죠. 힘이 확실히 좀 줄어들었다, 약해졌다라고 차트에서도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슬슬 고개를 드는 이런 물가 지표들 그리고 하락하는 나스닥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은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을 봤다라고 한다면 익절을 어느 정도 좀 해놓고 추후 상황을 조금 이제 대비하는 그런 구간으로서 좀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차트가 이렇게 쭉 이제 힘차게 올려놓고 옆으로 뺀다라는 거는 결국에 방향성은 둘 중에 하나죠. 한 번 더 올리냐 내리냐 이 안에서 뭐 잔파동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큰 방향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후자로 이렇게 내려갈 경우에 이 하락폭을 그대로 두드려 맞는 거는 굉장히 미련한 짓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나와야 할 때 일단은 뭐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나오고 내려오면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려오면은 기회입니다.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뭐 3만 달러, 4만 달러, 뭐 2만 달러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게 아니죠. 이 매물대도 굉장히 두텁고 이 매물대 가기 전에 어느 정도의 반등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매물대 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50K를 웬만하면 좀 지켜주면서 이 구간에서 바닥이 잡히게 되면서 쭉 이제 장기적인 우상향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내려간다라고 해도 저는 이제 어느 지점에서는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오는 그런 지점이 있을 것이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첫 반등은 굉장히 셀 수 있어요. 처음에 튕겨져 올라가는 이 반등은 굉장히 셀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가 이제 끝이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질이 멸렬한 흐름, 내려가더라도 내려가다 말다 이런 흐름, 뭐 내려가면 또 계속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그때는 이제 하방으로 열린 가능성이 또 굉장히 커지는 자리고 굳이 이제 첫 반등 이후에 미련하게 이런 자리에서 올라타가지고 이 하락을 또 두드려 맞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제는 좀 시장을 단기적으로 조금 봐야 된다. 그리고 약간의 이제 추세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진다라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마지막 타점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 타점에서 또 굉장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비트가 여기서 한 10%만 올라줘도 알트들은 50% 100% 뭐 5배 500% 날아가는 알트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원래 올라가기 전에 차트를 좀 무너뜨리고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지금 열려 있고 이번에 좀 웬만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 살짝 이제 준 지점에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1시간 봉인데 단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 주고 주말 지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 나오면은 좋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제 곱게 가는 모습은 아니고 지금 나스닥도 빠지니까 이제 같이 밀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 밤 나스닥이 조금 소폭 이제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번 주 물가 지표도 2.9% CPI 예측을 하지만 뭐 2.7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또 불반등이 나올 수 있는 빌미를 또 시장이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제 주간이 되겠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1월 20일 이 트럼프 취임식까지도 시장은 굉장히 좀 흔들릴 수가 있는데 단기적인 타점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할 거고요. 자, 이더리움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같이 빠지고 있죠. 비트가 빠지니까 빠졌는데 뭐 중요한 이제 포인트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모든 알트들이 다 이제 12월 20일에 형성된 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깨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바닥을 더 밑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깨게 되면은 사실상 2800, 2600짜리 요 정도 찍고 여기서 이제 반등 주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고 굳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반등 나올 만한 자리예요. 지금 쌍바닥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전에 이 12월 20일 저점 자리 바로 3100달러에서 대형 아랫꼬리 8시간분 기준으로 달아준 대형 거래량도 터져주면서 쭉 말아올린 이 자리에서의 이제 단기 쌍바닥 반등을 어느 정도는 노려볼 수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반등 나온다라고 한다면 손익비 굉장히 좋은 자리죠. 요 정도 손절 딱 잡고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노려볼 만한 요 정도 반등세는 나올 만 하거든요. 위쪽으로 대략 10% 정도의 반등세를 조금 이제 노려볼만 하죠. 그랬을 때 3,400 정도, 뭐 요 정도 한번 찍어주는 반등.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여기 횡보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깨면 일단 안 됩니다. 이더리움 3,100 깨면은 이제 전체 정리하고 그 다음 자리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이 이 자리를 깨게 되는 순간부터 알트들은 이제 줄줄줄 흘러내릴 건데 그런 흐름들에 대한 기준점이 12월 20일이고 지금 오늘자 하락이 나오면서 12월 20일에 저점 자리 깬 알트들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는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웬만한 알트들 지금 12월 20일 저점 자리 아직은 안 깨고 있는 알트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는 좀 깬 알트들도 있습니다. 이런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이 12월 20일 저점 지금 깼죠.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1800원 지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까지 깼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은 보내줘야 된다. 반등이 물론 비트 지금부터 반등 나오고 이더리움 반등 나오면 반등 나올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를 무너뜨리는 이런 코인들을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래서 뭐 이런 자리에서도 뭐 단기 반등을 조금 노려볼만 하다라고는 했지만은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정리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반면에 이런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12월 20일 저점을 안 깨줬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여기 저점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홀딩 하다 보면은 또 단기 반등 주고 뭐 요런 식의 흐름을 주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20일 저점은 지켜줘야 돼요. 여기 깨는 순간 이제 600원 밑으로 한번 빼고 올라가는 흐름 나올 수 있고 그렇다 해도 어차피 비트가 좀 크게 무너진 이후에 알트 장세는 조금 반등 장세가 세게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서 또 수익을 내면 됩니다. 기회는 여전히 시장에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건 파도 타기를 하듯이 시장의 이제 흐름 밀물과 썰물을 알고 그 추세에 맞는 매매를 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수익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단기 쌍바닥짜리일 수 있는데 여기서 반등 못 해주면은 이런 것도 이제 추세가 쭉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5875는 진짜로 지켜줘야 됩니다. 마지막 마지노선 5875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요런 이제 폴리곤 에코시스템도 제가 이제 좋게 보는 코인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수익도 많이 줬고 많이 올라온 코인이긴 하지만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12월 20일 저점은 조금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가 깨지게 되는 순간 어차피 400원 이탈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것도 단기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쌍바닥 반등 한번 노려보는 전략 깨지면 일단 나오고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주봉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제 눌려봤자 이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이 400원 최저점 자리를 이탈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눌리다가도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올려주는 흐름 기대할 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나름 알트코인들을 우리가 선별을 할 때 어쨌거나 조금 많이 올라온 알트들은 당연히 많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익비가 안 좋은 거고요. 기존에 뭐 주봉이나 월봉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많이 못 올라간 알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에서 이렇게 좀 거래량이 이제 터져준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바닥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가 이제 앞으로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비트가 한번 크게 조정한 이후에 조금 반등이 세게 나올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많이 못 올라온 그런 알트들 중에서 약간의 이제 저점 가격 방어를 좀 잘해주는 그런 알트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잡코인들이나 메이저 알트들도 좋게 보이는 코인들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12월 20일 저점 깨는 순간은 일단 나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동안에 이제 수익을 봤으면 우리가 손절을 할 때는 또 손절을 해야 그 다음 기회에 또 복구를 하면서 또 수익으로 가고 이런 사이클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무지성적으로 홀딩만 하고 있는 것이 살짝 이제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알트들을 많이 여러 종목을 들고 있으면은 그것도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떨어질 때 다 같이 떨어지거든요. 물론 올라갈 땐 다 같이 올라가면서 먼저 이제 쏘는 코인 팔고 다른 거 들어가고 그런 식의 이제 회전 매매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락장에서는 그 반대의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차트가 좀 위로 올려주면서 나름 이제 왜냐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을 줄 때
이런 식으로 좀 시원하게 반등세를 좀 이어가줬으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라 탁 중간에서 지금 허리가 끊기고 다시 내려가는 추세로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이제 뉴스라든지 거시적인 시장 상황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게 선반영되는 게 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 이유는 이후에 나옵니다.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 분석이 좀 중요하고 차트에서 느껴지는 흐름과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중요한 지지선이라든지 이제 저항선 자리가 저항은 이제 뚫게 되면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게 되는 거고 지지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지를 해줘야 되는 선인데 그 선이 무너지게 됐을 경우에는 굉장한 패닉셀과 하락을 부추기는 그러니까 하락을 부추기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먼저 빨리 일단 탈출하는 게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보여주는 이 캔들의 모습들 그리고 이번 주에 있는 CPI나 PPI도 뭐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은 측면 플러스 대규모 이벤트죠. 1월 20일 이전에 차트를 눌러놓고 나서 트럼프 빔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또 있어버려 이제 생겼어요. 차트가 이미 이 위에서 노는 게 아니라 이 박스 위에서 노는 게 아니라 이 밑에서 노는 순간부터 그리고 계속 두드리고 있죠. 지금 이 자리를 지금 계속 두드리는 것부터가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지금 위로 두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이 위에서 수평선을 그려놓고 위를 계속 두드리는 형태가 나오면 이제 뚫는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이 자리는 위에 선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평 이제 매물대를 그려놓는다라고 한다면 여기 계속 두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뚫지 않습니까? 지금 그 반대 경우라는 거예요. 밑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조심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이제 좋은 얘기, 좋은 말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올라가는 알트들 잡아서 이제 수익을 내고 싶지만 우리가 또 한 발 물러서야 될 때를 알아야 됩니다. 기회는 또 있거든요. 스포츠에서도 뭐 축구에서도 항상 우리가 공을 가지고 골만 넣을 수는 없는 거죠. 상대편의 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또 수비를 해야 되고 최소한 뭐 실점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한두 골은 내줄 수 있어도 5골 10골을 주게 되면 게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이제 이런 차트나 매매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나기는 피해 가야 된다. 피해를 좀 최소화하면서 다음 기회가 왔을 때 또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아직 시장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 91.2K 이탈은 안 나오고 있고 이게 오늘 밤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 이제 최후의 반등 자리는 여기서 마지막 롱 한번 이런 식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짧게 수익 내면은 바로 좀 나오고 물량 조금만 들고 간다든지 물량을 이제 조금 들고 가든지 많이 들고 가든지 어쨌든 91.2K는 깨면 안 됩니다.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차트 분석은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수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